안녕하세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와 함께하는 산업계 다수요 글로벌 환경규제에 대한 이해와 대응 방법. 오늘 함께 알아볼 주제는 최근 여러 환경규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제품 평가 중 하나인 차이나 RoHS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EU가 시행한 RoHS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그렇다면 EU RoHS에 대한 다른 나라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EU RoHS는 연쇄적인 반응을 일으켜 중국, 일본, 튀르키예, 베트남, 대만,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 그리고 우리나라까지 다양한 국가들이 이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중 중국에서 도입한 차이나 RoHS에 대해 소개해드릴 예정인데요. 2022년 기준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 1위 국가가 중국일 만큼 중국은 우리나라 전기전자 산업 수출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큽니다. EU에서 도입한 RoHS와 중국에 도입한 차이나 RoHS의 내용이 유사했다면 국내 수출 기업의 부담이 적었겠지만 EU와 중국 간의 기술적 측면, 산업 기반 측면, 그리고 사회적 인식 부분의 차이가 있어서 차이나 RoHS는 중국 고유의 특징을 보이며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중국의 전기전자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들은 중국의 차이나 RoHS가 무엇이며 EU RoHS와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또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7월 EU RoHS가 시행된 이후 그 이듬해인 2007년 3월 중국 정부는 전기전자 제품에 포함된 유해물질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차이나 RoHS를 도입했습니다. 도입 내용은 EU RoHS와 상당히 유사하지만 중국 국내 상황을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도입되었는데요. 이 규제는 2007년 3월 전기전자 제품 내 6가지 유해물질인 납, 수은, 크롬, 카드뮴 4종과 브롬계 단연제 2종에 대해 포함 여부를 공개하도록 요구했고, 만약 해당 물질이 포함된 경우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해당 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녹색 로고, 포함된 경우에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표시한 주황색 로고를 부착해 표시하도록 만들었는데요. 다음으로 차이나 RoHS의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16년 중국 정부는 차이나 RoHS 개정을 통해 12대의 전기전자 제품에 대해 차이나 RoHS를 준수하고 있음을 선언하도록 요구했는데요. 이는 EU RoHS2에서 도입한 CE 마킹과 유사한 내용입니다. 차이나 RoHS의 개정 사항에 대해 더욱 자세히 살펴볼까요? 첫 번째 개정 사항은 제품군의 확대입니다. 차이나 RoHS는 2016년 개정으로 대상 제품군이 전자통신 제품에서 전기전자 제품으로 확대가 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개정 전 차이나 RoHS의 대상이 아닌 전기 제품들이 규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여기서 전자제품이란 중화인민공화국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제한사용 오염방지관리법 제3조 제1항의 정의에 따라 올바르게 작동하기 위해 전류 또는 전자기장에 의존하는 제품과 전류의 생성, 전달과 측정을 위한 제품을 의미하며 교류 1000V와 직류 1500V를 초과하지 않는 전격 전압에서 사용되도록 설계된 제품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개정 사항은 12대 제품군에 대한 RoHS2 준수 선언 요구입니다. 12대 제품군에 대해 출시 전 차이나 RoHS를 준수하고 있는지 중국 공업신식화부가 운영하는 플랫폼에 자발적으로 선언하도록 요구하는 건데요. 선언을 완료한 제품에는 SDOC 마크를 붙이도록 했습니다. 세 번째 개정 사항은 제3자 인증 시범 실시입니다. 앞서 플랫폼 등록을 통한 선언이 자발적이라고 설명드렸는데요. 중국 정부는 앞으로 이 제도에 제3자 인증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현재 중국 정부가 인정하는 시험 분석 관련 적합성 평가 기관을 통해 12대 제품군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제3자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그 결과를 중국 공업신식화부에서 운영하는 플랫폼에 등록해 이해관계자에게 전달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제3자 인증은 EU RoHS의 CE 마킹과 유사하지만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바로 CE 마킹은 수출 시 필수 의무인 반면 현재 차이나 RoHS 인증은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유럽과 같은 제3자 인증이 의무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차이나 RoHS의 유해물질 관련 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이나 RoHS는 해당 전자제품 내 유해물질에 대한 기준치 이상이면 그 대상이 된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물질의 기준치는 전자제품의 균질 재질 기준을 뜻하며 유해물질에 따라서 최대 허용 농도의 기준치는 EU RoHS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차이나 RoHS를 이행해야 하는 대상자는 누구일까요? 의무 이행 주체로는 크게 제조업체, 수입업체, 유통업체가 있는데요. 해당 의무 주체가 이행해야 하는 사항들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무 이행 주체는 생산 제품이 12대 제품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하는데요. 만약 12대 제품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 제품에 대해 시험 분석을 실시하고 이에 근거해 유해 물질이 차이나 RoHS를 만족하고 있음을 자발적으로 선언해야 합니다. 반대로 12대 제품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상 제품에 대해 시험 분석을 실시하고 각 부품이 차이나 RoHS의 유해 물질 함유 기준을 만족하는지 그 여부를 평가해서 제품 설명서에 해당 분석표를 표시해야겠습니다. 이때 반드시 중문으로 표기해야 하며 제품에는 분석표를 바탕으로 오염 통제 로고를 부착해야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들은 중국 공업신식화부에서 운영하는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제한사용 공공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해당 플랫폼은 차이나 RoHS에 관한 정보를 등록하고 관련 정보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정보 공유가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무 이행 주체가 자발적 선언 및 자발적 제3자 인증을 받은 내역을 등록할 수 있으며 해당 내용과 관련된 정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차이나 RoHS의 요구사항 또는 관련 표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중화인민공화국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제한사용 오염방지관리법 제19조에 명시된 중국 상무부, 세관당국 및 품질관리부서에서 페널티를 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 해당 규제와 관련된 사항들을 잘 살펴보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턴 우리 기업의 입장에서 차이나 RoHS에 대응하기 위해 어떤 걸 준비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규제 적용 여부를 파악해야 하는데요. 수출 기업인 경우 수출 제품의 차이나 RoHS 12대 제품군에 해당하는지 파악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수입업자에게 해당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적용 제품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차이나 RoHS 적용 예외 제품군으로는 발전, 송전 및 전력 분배 장비 등이 있는데요. 만약 수출 제품이 차이나 RoHS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면 제조업체는 제품에 대한 분석을 진행해야겠습니다. 세 번째로 물질 예외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현 시점에서 기술적, 안정성, 신뢰성의 문제가 발생해 인체 및 사회에 대한 이익과 공공성에 반할 경우 기준치 이상의 제한 물질을 일부 허용하거나 비율로 제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때 단순 함유량으로 제한하는 예외 조항도 존재하는데요. 물질별 예외 조항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형광등에 들어가는 수은의 양은 규격에 따라 개당 최대 80mg, 최소 3.5mg 이내로 제한되며 이는 농도 기준이 아닌 함유량 기준입니다. 납의 경우엔 형광등용 유리, 아연 합금, 동 합금에 대해서 0.2%에서 4%까지 허용될 수 있으며 일부 땜납 등에서는 함유 제한이 없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노광유리 및 표준 반사판 유리와 붕어규소 유리 표면 에나멜에 잉크를 인쇄할 때는 사용되는 납과 카드뮴은 함유 제한이 없다고 합니다. 카드뮴의 경우 일회용 구형 온도 표즈, 전기 접점 등 5개 항목 등에서 함유 제한이 없으며 고체 조명용 LED에는 제곱밀리미터당 10 마이크로그램 이내만 함유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육가크롬의 경우 흡수식 냉장고에서 탄소강 냉각계통 방식제로 사용될 시 냉각액 내 육가크롬 함유량을 0.75%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차이나 RoHS는 EU RoHS와 달리 12대 제품에 대한 시험 분석은 중국 정부가 인정한 시험 분석기관의 성적서로만 가능한데요.
따라서 12대 제품군에 해당하는 경우 수입업자와의 협의를 통해 중국 정부 인정 시험분석기관에서 성적서를 받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별도의 요구사항은 없으나 수입업자와의 협의를 통해 필요시 중국 정부 인정 시험분석기관에서 성적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현재까지 차이나 ROHS 준수에 대한 정형화, 법제화된 방법은 없으나 기업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전기전자 제품 내 유해물질 포함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만드는 것이 필요한데요. 기존의 EU ROHS 대응 시스템과 연계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단, 자사의 상황에 맞춰서 합리적인 비용으로 작성하는 걸 권장드리며 자사의 제품 정보에 대한 보안을 유지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차이나 ROHS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중국 정부는 차이나 ROHS 규제에 관해 현재 자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제3자 인증을 강제 인증으로 전환하겠다는 의도를 계속 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행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또한 EU ROHS에서 추가한 4종 프탈레이트 물질에 대해 대상 물질로 추가하겠다는 계획이 공개되며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향후 차이나 ROHS 규제는 EU ROHS와 연동해 유해물질 사용 제한의 확대와 새로운 물질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으며 새로운 제품 카테고리가 규제 적용 대상에도 추가될 수 있겠는데요. 이에 따라서 추후 변화되는 차이나 ROHS 규제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 걸로 보입니다.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에서는 국내 기업의 차이나 ROHS에 대응할 수 있도록 분석보고서 발행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분석보고서를 통해 보다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온라인 상담 문의를 통해 더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와 함께하는 산업계 다수요 글로벌 환경규제와 대응 전략, 글로벌로 도약하는 우리 기업들에게 도움되는 정보로 다시 한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